네,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채론 문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채론, 이 문제는 당시 이제 2002학년도 그때쯤에는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그런 증명을 하라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일단 문제 먼저 살펴보실까요? 채 F 위에 기하 당식이 있는데 기하 당식이라고 알려줬어요. 최고차원 계수 이제 0이 아니고요. 이제 한 개의 근을 포함하는 F의 확대체의 존재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알려져 있는 우리의 이론을 활용한다면 이거는 너무 자명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F의 그 대수적 배포 안에는 근이 존재하죠. 예, 대수적 배포는 늘 존재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F 클로저를 대수적 배포라고 하면 F바에서 Fx의 근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이 풀이를 뭐 틀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또 출제한 사람의 의도하고는 좀 맞지 않는 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선택 공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대수적 회포의 존재성이 그렇게 자명하지는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근에 이제 대수적 그 다항식의 근을 첨가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수적 확대체의 정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좀 정의를 해 보겠어요. 원래 대수적 확대체는요, 주어진 체를 포함하는 체죠. 집합론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집합론적으로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 대수적인 확대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수적 확대체예요. 그래서 체 F와 E가 있어요. 체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체 준동형 사상을 생각을 해요. 요타라는 체 준동형 사상을 F에서 E로 가는. 근데 이 요타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단사 체 준동형 사상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그 대수적 확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E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F가 있어요. F는 조그맣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타가 체준동 사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F가 이 안에 이렇게 쏙 말하자면 그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있는 그 요타 F는 체고요. 그리고 F랑 동형이에요. 그러니까 E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요타 F의 대수적 확대체죠. 근데 어차피 요타 F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사상 자체를 우리가 그 대수적 확대체라고, 그러니까 체를 대수적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하는 건 대단히 쉬워요. 예. 그리고 이제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거의 확실하게 여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예. 보겠어요. 당연히 이제 첨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fx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fx로 생성된 아이디얼 로코션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fx가 기하학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fx는 극대, 그렇죠? 그래서 fx로 코션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f를 일단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느냐? 요타를 f에서 f, 이거는 이제 단사 준동의 사상을 나타낼 때 보통 이런 기호를 씁니다. fx 코션트 fx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x라고 하면 여기 x랑 헷갈리니까 r을 요타 r로 보내주는데, 이 요타 r은 뭐냐면은 r 플러스 fx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이것이 단사 체준동의 사상이 됩니다. 체준동의 사상이 되는 이유는 자, 합을 보존하는지 보죠. 우선 체준동의 사상이라고 하면 1을 1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타 1을 보겠어요. 요타 1을 보면은 1 플러스 fx로 가죠. 그죠? 그리고 요타의 a 더하기 b를 보게 되면 a 더하기 b에 fx를 더한 것인데, 근데 이것이 요타 a, 이 부분은 굳이 서술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타 a, b는 ab 플러스 fx인데, 요것이 뭐 a 한 줄 더 써주면, 이 위에도 뭐 이렇게 써주면 좋습니다만, 곱하기 b 플러스 fx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요타 a 곱하기 요타 b가 되고요. 그리고 단사, 그래서 요타 g가 0이라고 해보겠어요. 0이라는 것은 0 플러스 fx를 말하는 거죠. g는 R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g 플러스 fx, 이것이 0 플러스 fx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이 g가 뭐냐면은 fx에 어떤 hx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hx가 0이 아니면, hx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차수가 안 맞죠. 여기는 상수, 여기는 상수고, 여기는 이제 기하학 당식이니까. 물론 이제 요 문제의 조건이 완벽하진 않아요. n이 1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n이 1 이상이면 hx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g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단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커널이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보이면 돼요? 해가 존재하는 것만 이제 보이면 되죠. 이게 이제 따라서 그 단사체 준동의 사상으로 f의 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대수 확대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가 존재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2를 fx 코션트 fx라고 두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2가 fx의 근이 존재한다. 근데 이 fx는 사실 이상에서 보는 다항식으로 보면은 약간 달라요. 개수들도, 그러니까 이 요타에 의한 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구별해서 적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근이냐면 x가 근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f에다가, 이 f는 뭐냐면 이제 2의 당식이에요. 2의 당식. 개수가 2예요. f에다가 내가 요타 x를 넣어 보겠습니다. 요타 x.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an의 요타 x는 뭐예요? x 더하기 fx죠. 요거의 n제곱. 그리고
쭉 가서 A1에 x 더하기 fx, 그죠? 그리고 더하기 a0 이렇게 되죠. 지난번 사실 이게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구별을 해서 적질 않아서 좀 틀린 건 아닌데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한 거였고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n제곱은 x의 n제곱에다가 fx 더한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게 an에 x의 n제곱, an도 그냥 곱해주겠습니다. 더하기 fx 더하기 이렇게 쭉 되는 거죠. a1에 x 플러스 fx 더하기 a0 플러스 fx.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an xn 제곱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0에 더하기 fx.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0 더하기 fx가 돼서 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타 x가 fx의 근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이 fx도 fx를 이제 다른 미지수로 써주면 더 좋긴 한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좁은 의미의 대수적 확대체는 아니죠. 대수적 확대체가 되려면 부분집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타라는 사상을 만들었어요. f에서 fx 쿼션트 fx로 간이라는 사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f가 부분집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억지로 여기에서 f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파내요. 파낸 다음에 f를 다시 첨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2라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좁은 의미의 대수적 확대체로 만들기. 좁은 의미의 대수적 확대체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부분집합으로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2라는 것을 fx에서 요 fx를 파내요. 요타 f를 파냅니다. 그 다음에 뭘 첨가를 하냐면은 f를 첨가를 해요. 드러내고서는 거기다 f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덧셈과 곱셈을요. A하고 B를 2에서 가져왔을 때 A 더하기 B는요. A 더하기 B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됩니다. 2에서 F X 쿼션트 fx로 가는 1대1 대응을 만들어야 돼요. 이 1대1 대응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이는 r이라는 것을 매핑을 시켜주는데 둘로 나뉩니다. 뭐냐면은 r이 f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요타 r로 보내는 거죠. r이 f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r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지 완전 똑같은 애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집합론적 복제라고 합니다. 집합론적 복제, Accessory Copy.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E에다 연산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A하고 B를 E에서 가져오면은 A 플러스 E, B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파이 A 플러스 파이 B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파이 인버스로 가져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파이 인버스에
파이 A. 여기선 연산이 그대로 정의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채가 돼요. 예. 그리고 F는 E의 부분집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집합론적 카피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부분집합이 된 거죠. 근데 여기도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집합론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이걸 파냈어요. 파내고선 F를 넣었는데, 이걸 넣을 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랑 여기에 있는 애들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여기에 있는 애랑 같은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원소가 될 리가 거의 없어요. F에다가 이걸 당식으로 만들었어요. 당식으로 만들면은, 당식이란 거는 포멀하게 뭐냐면은 F에 있는 애들의 무한 순서쌍이에요. 근데 특정 부분부터 0이 계속되는 순서쌍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그걸 갖다가 fx로 또 생성된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게 F에 있는 원소랑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경우가 매우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이상한 집합을 억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원소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상한 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애들까지 원래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한테 억지로 순서쌍을 만드는 거죠. 억지로 순서쌍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런 걸 해요. 그럼 순서쌍을 만들면은 순서쌍으로 만드는 건 쉽죠. 어떤 알파라는 원소를 첨가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거를 이 틸다라는 걸 만들어주면 돼요. R2에 있을 때. 요건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미 여기서 임용 범위를 좀 벗어났어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근데 집합론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R은 뭐냐면은, 자, 내가 F에 있는 원소에다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F를 G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나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함수예요. 근데 여기 있는 R을 갖다가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뭐냐면은, 그냥 R. 이건 뭐냐면, R이 순서쌍이 아닐 때, X, Y, 이렇게 생긴 순서쌍이 아닐 때, 그 다음 X로 보내요. 만약 R이 순서쌍이면, 만약 진짜 순서쌍이면, X 보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순서쌍은 뭐예요? 순서쌍도 집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는 X, Y,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 순서쌍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형 연산입니다. 딱 하나가 값이 정해지는. 그러면은, 여기서 F라는 게 집합이기 때문에 이 F의 이미지는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GF에 들어가지 않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뭐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세상 모든 거를 다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없어요. 그건 집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합니다. 알파가. 그럼 이 알파를 여기다 하나 넣어가지고 순서쌍을 해서 얘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진짜로 안 겹치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많은 우리 예비 선생님들이 계시면 여기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 마치겠습니다.